오늘 수업은 반존재, 의지, 반인식이 이루는 공간세계의 여섯 번째 공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이 여섯 번째 반존재, 의지, 반인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세계는 우리의 숨겨진 개별 질서 공간을 말한다. 우리가 알 수 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리 자신만의 의지, 자신만의 개별 질서 공간, 자신만의 개별 질서 존재, 그러니까 무원적 의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원을 알 수 없는 무원적 의지 공간, 무원적 의지 존재, 무원적 욕망의 존재, 무원적 희망의 존재, 그런 것들을 반존재 의지, 반인식 공간이라고 합니다. 도형으로 나타내 보면 반존재와 의지가 이루는 수평 국면이 반인식화됨으로써 잠재의식화됨으로써 숨겨진 우리의 세상이 됩니다.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것은 의지밖에 없고, 그것이 욕구, 욕망, 희망, 그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 근원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언가 원하는 상태. 이 상태의 세계를 제6사의 공간이라고 하고, 반존재 의지 반인식 공간이라고 하지. 그리고 이 공간은 다른 말로서 처음에 숨겨진 개별 질서 공간, 숨겨진 개별 질서 존재로서 이런 표현할 수 있다. 자, 이 공간, 여섯 번째 공간을 정의를 해보면,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성찰되지 않는 자기만의 사이 공간을 가지며, 자기밖에 할 수 없는 자기만의 사이 공간을 가지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사유에 대한 미지의 개별적 질서 속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세계, 숨겨진 개별 질서 공간을 만든다. 이는 그 사람을 알 수 없게 하고 각 개인을 특징 지운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은, 저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숨겨진 개별 질서 공간, 육사의 공간에 의해서 나타난다. 어떠한 논리로도 자신과 다른 성향을 지닌 단 한 사람도 설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서 알게 되겠지만, 어떤 자신의 생각을 가진 어떤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기는 정말 어려웁니다. 그걸 바라서도 안 되고. 자, 어쨌든 이런 숨겨진 개별 질서를 가진 각 개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성향의 단 한 사람도 우리는 설득할 수 없는 거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반존재 의지, 반인식 공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표출, 자신의 삶 속에서 성찰되지 않은 사회 공간을 가지며, 표출되지 않으니까 반존재고, 성찰되지 않으니까 반인식이 되겠지. 그러므로서 자신의 사유에 대한 미지의 개별적 질서 속에서 자신,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세계에 숨겨진 개별 질서 공간을 구성한다. 타자의 표출, 성찰되지 않은 사유는 그 사람을 알 수 없게 하지만,
이는 각 개인을 특징 지운다. 뭐 알 수 없게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다는 게 네, 느껴지는 거야. 어떠한 논리로도 자신과 반대 성향을 가진 단 한 사람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것은 이 숨겨진 개별적 질서를 의지하는 각 개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 그래서 니체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야.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타자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운 고민이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예 그걸 바라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예를 들면서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절대로 타자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설득할 수 없다. 설득받는 척, 설득됐다고 느껴질 때는 설득된 것처럼 연극할 뿐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설득할 수 없다. 이익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서로의 생각이 서로의 이익에 맞추어서 재정립될 뿐이지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내 생각의 추종자로 만들겠다. 이거는 처음부터 바라지 않는 것이 좋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숨겨진 개별 질서 공간 때문에 그런 거야. 숨겨진 개별 질서 존재. 숨겨진 개별 질서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타자를 설득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우리가 이를 인식한다면 이것이 타자를 설득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유일한 방법이 숨겨진 개별 질서를 타자에 그걸 완벽하게 이해해서 내 생각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숨겨진 개별 질서를 파악해서 그 개별 질서에 자신을 맞춰 가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는. 좀 아이러니하지? 자, 그러므로 한 사람의 사유를 진심으로 변화시키고 싶을 때 그 사람의 반존재, 반인식과 의지 상태를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한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선생님이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이 방법이 그런 일은 아니지. 그 사람의 반존재, 반인식과 의지 상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건드려서 그로부터 뭔가 설득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100년 전쯤 프로이드도 유사한 접근을 하였으나 꿈의 해석이란 그런 논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였긴 했지만 그 근원을 밝히지는 못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5번째 사유공간, 숨겨진 개별 질서 공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야. 숨겨진 개별 질서는 이제는 찾기 어려운 전통적 심리학자들의 중요한 탐구 영역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이 숨겨진 개별 질서 공간에 대해서 모르고 심리학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미지의 개별적 질서를 가진 사유 공간이 의지, 반존재, 반인식으로 구성된 제6 사유 공간이다. 이 공간 속 우리 인간 일반은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없다. 의지가 있기는 한데 반인식화 되어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실체도 없고 그것이 인식되지도 않는 삶을 단지 자신의 의지로 지속 유지한다.
이제 그는 혼돈에 쌓여 있다.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의 의지를 아무리 인식하려 해도 인식되지 않고, 내가 왜 이걸 욕구하지, 욕망하지? 내가 왜 이걸 원하지? 내가 원하는 걸 알려고 왜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실체화해도 실체화되지 않는다. 그건 뭐 눈으로 보이게 감각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야. 불가능하게 되는 그 상태가 육사의 공간, 그리고 숨겨진 개별 질서 공간, 숨겨진 개별 질서 존재가 되는 거지. 결국 의지의 부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의지가 원래 있었는데 자꾸 반존재, 반의지, 반인식화되면서 의지가 점점 축소되는 거지. 의지의 부정은 의지의 분열과 달리 의지가 축소되는 현상이라고 했었지. 이 숨겨진 개별 질서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만을 사유하게 되고 자신은 이제 무력화되는 거야. 의지의 대상을 상실함으로써 의지의 부정을 경험한다. 의지의 부정은 인간 일반 자신을 유지했던 의지가 의미를 잃어가는 과정이다. 서서히 의미를 잃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서 반존재, 반의지, 반인식의 제8 사이공간으로 전환이 발생한다. 이제 의지마저 반의지가 되면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부정이 그가 기술한 현상의 망상을 극복하는 해탈, 부정의 평화, 깊은 평정, 내면적 밝음. 이 세 가지 주장했었지, 쇼펜하우어가. 부정의 평화, 깊은 평정, 내면적 밝음. 해탈 또는 무의 세계로 인도하는 한 매개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의지의 부정이.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 욕구, 욕망을 줄이는 거지. 욕구, 욕망의 무화. 하지만 그는 우리가 위에서 고찰한 반존재, 반인식, 의지 세계를 통한 공간적 사유 세계와 그 삶의 작용 결과물로서 의지의 부정이 탄생함을 사유하지는 않았었다. 그는 인도 철학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도 철학의 불교 철학을 말하는 거다. 논리 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의지의 부정의 달성을 수도자의 체념, 욕망의 제거, 고통의 차단, 자기 정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라는 과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네, 우리가 어떻게 제6사유공간 반 의지의 부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실패하는 거죠. 우리는 그 대안을 제시한다. 제6사유공간 사유세계의 양태는 우리 인간 일반이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의 의지로 대표적으로 집약된다. 우리가 종교의 의지를 가지는 것은 제6사의 공간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싶어 하고, 나이가 들면, 아직 어릴 때는 뭐 필요 없지. 하지만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돼가면, 죽을 나이가 다 돼가면, 우리는 종교의 의지가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 이유가 제6사의 공간 때문인 거야. 종교는 지성적 반의지의 의지화를 통해 창조한다. 예. 의지 반의지의 성형세계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와 같이 창조된 종교는 제6사유 공간에서 강력한 숨겨진 개별 의지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의지와 반의지의 성형세계에서 우리는 종교의 탄생을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제6사유 공간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의지만을 작용,
의지만이 작용, 자신의 의지만이 작용 지배하는 사회 공간 속에서 존재가 사유되지 않고 또 인식되지 않는 원인을 신에 기인하는 것으로 의지한다. 알 수 없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신으로 들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제6 사회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 신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는 이 세계의 모든 숨겨진 개별 질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으로 사유하고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숨겨진 개별 질서의 사회 공간을 무제한적, 반응적, 종교적 신에 의한 공간으로 돌려버린다. 신이 있을 거라는 거야. 제6사의 공간에서는 신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실체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막 의지만 하는데 그 원인이 종교의 신에 의해 탄생한다는 거다. 인간 일반은 우리 사람들은 종교의 합당한 역할인 통합적 질서의 기원으로서 종교를 사유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그렇지 통합적 질서의 기원이 종교라고 볼 수도 있다. 논리적으로 얘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종교를 숨겨진 개별적 질서의 원인으로서 사유한다. 통합 질서의 원인이 아니라 종교를 숨겨진 개별적 질서의 원인으로서 사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유의 문제점은 인간을 숨겨진 개별적 질서 속에 그대로 동화시키고 오류 가득한 숨겨진 개별 질서를 신을 통해서 위로받도록 신을 변형시키고 인간 특성을 희생시키는 비인간적이고 어리석은 집단의식에 열중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숨겨진 개별 질서 속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위안받으며 더욱 그 종교적 구원, 숨겨진 개별적 질서에 대한 위로를 갈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숨겨진 개별 질서 속에 있으면 점점 우리는 종교에 빠져들게 된다. 음. 자, 삶은 항상 숨겨진 개별 질서로 느껴지고 이게 되면 이 종교적 삶을 살게 되면 항상 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 질서 속의 통합 질서 또한 숨겨진 개별 질서의 한 개별 현상으로 전락되고 싶다. 우리 인간의 이 같은 숨겨진 개별 질서의 의지는 이미 대부분 종교에서 발견되며 이는 100년 이상의 치유 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인간이 숨겨진 개별 질서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야. 종교는 근대를 향한 인본주의적 변화를 5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오래지 않아 투쟁과 도피를 위한 이익 집단으로 연락할 것이다. 자, 오늘 수업은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숨겨진 개별 질서의 공간, 그 공간과 종교의 연관성까지만 우리 공부하도록 하자. 인식의 세계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통합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종교의 세계도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갈지 모른다. 인식의 진정한 진정한 인식 세계가 분열되면 종교 활동은 인식의 세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신작용이다. 사실은 그런 거야.
종교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진짜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인간의 인식 활동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정신 활동이다. 세계는 통합 질서 속에 움직이며 그 질서를 사유하는 것이 바로 인식이다. 그러므로 깊은 성찰 없는, 즉 인식 작용과 무관한 종교의 몰두는 숨겨진 개별적 질서, 세계 속으로 자신을 몰입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부조리적 삶의 파괴가 되어질 뿐이다. 자, 우주를 통합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절대적 힘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이게 신적 존재가 되겠다. 이 하나의 근원적 힘은 진정한 종교의 근원이며 그것은 인류 모든 종파를 초월하며 또 초월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 질서 세계를 사유할 수 있는 인식을 근원으로 하는 근원적 종교는 점차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종교가 그 의미를 자꾸 상실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신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인간 일반은 우리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 세계로의 전환을 본능적으로 갈구한다. 우리는 반인식 세계를 인식화하려고 본능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자신의 안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종교는 더 이상 우리가 신을 인식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자신의 안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종교는 우리가 신을 인식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숨겨진 개별 질서 속 그런 세계 속 우리의 불안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인간 개인의 몫이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숨겨진 개별 질서 속 숨겨진 개별 질서를 위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해서도 안 된다. 그는 수억 년이 지나도 우주 속 이동 궤적이 변하지 않도록 우주 속 허공에 위치하는 우리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을 우주 공간, 그래서 그는 신이 되겠다. 우주 공간 속에서 회전시키는 대만도 만유 인력을 균형시키면서 우주 공간 속에 이렇게 맞물려서 회전시키는 대만도 바쁘기 때문이다. 이에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조금의 실수가 있어서 만유 인력이 깨지면 지구는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지.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지구는 파괴될 거다. 신은 아주 바쁜 거야. 자, 어쨌든 제6사의 공간은 인간의 무원적 의지세계. 그, 그 근원이 없는 의지세계. 예를 들어, 한 인간에게 어떠한 실체도 인식되지 않음에도, 어떠한 실체, 그것이 인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울한 감성적 의지를 경험할 때 사이 공간입니다. 한 예가 되겠지. 이 감성은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이 스스로 발생되는 감정입니다. 무언적 의지 세계는 우리, 우리의 중요 탐구 공간이다. 무언적 의지 세계. 뭘 바라는데 왜 바라는지 모르는 거야.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고. 이 탐구에는 인간 미지 심리 상태의 근원이 반의지와 반인식으로 부착되는지가 고찰되고 이로써 반존재와 반인식이 인간 감성의지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유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많고 사유해야 할 것, 철학해야 할 것들이 한가득이다. 자, 예상했던 것과 같이 반존재 의지 반인식이 구성하는 제6 사유 공간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철학 정신은 아직까지 잘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 인류 정신의 역사 2500년 동안 제6사회 공간, 숨겨진 개별 질서 공간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것을 주장한 우리 삶의 진리 탐구의 방법으로서 숨겨진 개별 질서를 주장한 그런 철학자는 발견되지 않는 거야. 전설한 바와 같이 제5사회 공간에 대한 인류 역사 속 철학 정신도 물론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숨겨진 개별 질서를 우리 사유 속에서 확실히 위치시킨 바가 없이 숨겨진 개별 질서를 우리 사유 속에서 확실히 위치시킨 바가 없는 우리 인류의 철학적, 정신적 공백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백을 발견한 이상 이제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곧 아마 스님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 공백은, 그 공간은 채워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의지 세계를 포함하는 두 개의 반의식 공간을 사유하였다. 그렇지? 제5 사유 공간, 제6 사유 공간. 일반적으로 공간 세계화 과정은 세계의 평면 세계의 평면화 과정, 세계의 평면 세계의 선형화 과정을 포함한다. 각 삶의 공간에서 6개의 공간 세계화 과정을 각 삶의 공간에서 6개의 공간 세계의 과정은 알 수 없었던 삶의 세계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이 통합사유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비밀을, 우리 삶의 공간 비밀, 이 존재 비밀을 서서히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무질서적이고 복잡하고 난해한 삶의 세계를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반의지의 세계가 구성하는 반의지의 세계가 구성하는 평면적 후면 세계와 반인식이 구성하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며, 평면적 후면 세계와 이때 후면 세계의 반의지가 어떻게 극복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볼 것이다. 결국은 제7서의 공간, 제8서의 공간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오늘 수업을 공간으로 표시해 보면 의지와 반존재와 반인식이 이루는 이 공간, 잠재 공간, 잠재 영역 속 공간이 되겠지. 숨겨진 개별 질서의 공간, 잠재적으로 숨겨진 개별 질서의 공간, 저 중하에 가라앉는 부분이 되겠다. 자, 오늘은 이 6번째 공간에 대해서 공부했고, 다음번 시간에는 제7 사이 공간 그리고 제8 사이 공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존재와 반의지와 반인식이 이루는 7번째 사이 공간이 되겠지. 공부하고 우리 그 속에서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존재, 오늘 공부한 6 사이 공간이라면 반존재와 의지와 반인식이 구성하는 공간 속에서 활동하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통찰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